네, SML 오늘은 역시 뭐 자동차 전문이시죠. 류종훈 기자 모시고 자동차에서도 특히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전장 쪽 LG가 굉장히 또 앞서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LG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삼국지가 펼쳐지는지 잠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장 쪽을 오늘 좀 짚어주신 겁니까? 예, 자동차 전장 사업이 요즘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또 최근에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좀 올랐었잖아요.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오른 이유가 보면은 네.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LG만 잘하는 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LG가 잘하면 또 따라올 만한 것이 또 삼성도 있잖아요. 삼성도 사실은 그 전장 쪽에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전장이라고 하면 전자장치? 전자장비? 네, 전자장비. 자동차의 전자장비. 네, 맞습니다. 뭐예요? 전자장비가 뭡니까 도대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헤드램프 있잖아요. 네. 헤드램프도 전자가 들어가야지만 전기가 통하면은 얘가 반짝하잖아요. 네. 그것도 전자장비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요즘 또 계기판 안에도 보면은 이제 다 전자장비로 전자식이죠.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모두를 다 포함한 거를 전자장비를 전장 부품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브레이크도 사실 네. 뭐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지만 브레이크는 그냥 내가 신호를 줄 뿐이고 네. 그 전자 신호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전장이에요? 정말 예리하십니다. 맞아요. 역시 정프로입니다. 와, 역시 자동차 전문가세요. 네네. 브레이크도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유압식 브레이크였잖아요. 네. 밟으면 밟는 만큼. 근데 네. 요즘은 밟으면 밟는 만큼 전자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쪼아주고 풀어주고 한단 말이죠. 네. 그것도 이제 전자 장비로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요. 다 전자장비네. 네, 자동차 부품이 이제 거의 다 전자 장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게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전자장비라고 하면 다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텔레매틱스 시스템, 이런 통신 장비 같은 거, 여기까지만 전자장비로 좀 포함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진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이 뭐 셰시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전자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장비 자체의 시장이 전체 자동차 부품 시장을 뭐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럼 LG전자든 뭐 이런 데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그 전장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뭐 계기판이니 뭐 네. 이런 것만 좀 집중합니까? 사실 LG는 네. 자동차를 안 만들 뿐이지 네.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대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완벽한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LG가? 네. 전기차는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엔진 만드는 기술은 없으니까 내연기관차는 못 만들지만 LG 그룹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뭐 자동차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관련된 기술력이라든지 부품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LG랑 LX로 좀 분리가 되긴 했는데,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LG 하우시스 이런 회사, 지금 LX로 바뀌었지만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이런 걸 다 거기서요? 공급을 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모터 이런 것도 LG가 원래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가 차를 한 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만든 차가 하나 있습니다. LG가? 네. 대량 양산됐어요. LG가? 네. 뭐예요? 뭐냐면은 GM의 이제 전기차인 볼트 있잖아요. 네. 소형 해치백 전기차인 네. 볼트가 그 차의 거의 80% 이상의 부품이 LG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80%? 80%.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그때 다들 아시듯이 그때 배터리는 LG화학,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 셀을 공급을 했어요. 네네. 그거를 LG전자가 모듈화를 시켜서 모듈로 공급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뭐 셰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LG 쪽에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기술로 거의 만든 차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 따지면 마티즈를 잇는 차잖아요, 얘가, 그죠?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더 커요. 좀 뭐 더- 칼로스 이런 아, 그래요? 네. 아, 조금 더 큰 차. 예. 하여튼 GM 볼트. 네. 아, 그 차를 거의 LG 기술로 만든 차죠. 아, 그렇습니까? 네.
LG가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고 또 아까 삼성?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은 네. 전장 쪽에서는 LG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아니 그 실제로 그걸 채택해서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많죠. 하만 아시죠? 하만. 네. 삼성이 2017년도 때 이제 거의 10조 가까이 주고 인수를 했던 네네네네. 하만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인포테인먼트 쪽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장비 쪽에서는 뭐 세계 거의 탑 클래스거든요. 그죠. 벤츠에도 뭐 하만 카돈 뭐 이런 그렇죠. 스피커 들어가고 뭐. 쉽게 생각하면은 하만은 다들 이제 스피커만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스피커보다도 네. 오히려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좀 더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좀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테슬라가 되게 많이 알린 OTA 기능 있잖아요.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이제 네.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 네네네네. 기술의 원천 기술이 하만이에요? 하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런 이제 전장 부품 쪽에서 좀 기술력이 좋고 워낙 또 이제 사실은 부품은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한번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급을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만이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삼성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그때 10조 가까이 주고 산 거였거든요. 그 잘 되고 있어요. LG 이야기를 다시 좀 돌아가면은 네. LG가 주가가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그저께였죠. 5월 31일 날 10%가 넘게 뛰었죠. 네, 12만 5,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오늘 이게 오늘 장전에 지금 제가 캡처를 해서 12만 3천 원인데 지금 약간 약보합에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며칠 동안에 그런 변화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장에 대한 이제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좀 주가도 좀 정상화로 가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LG가 마그나라는 이제 캐나다의 마그나. 자동차 부품 회사와 사실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곳인데 네. 뭐 줄여서 보통 LG 마그나라고 네. 많이 말을 합니다. 그 회사를 인수했을 당시에 그때 주가가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10만 원, 11만 원 선에서 계속 LG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전장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좀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는 게 딱 나타나면서 19만원까지 갔어요. 19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뭐 그 뒤로 다시 뭐 7만 7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네네네. 그래도 지금 이제 다시 요즘 전기차가 워낙 커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또 LG가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이제 수주가 이제 점점 이제 실제로 사업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반영이 조금 제대로 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은 네.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LG전자가 처음에 이제 VC 사업본부라고 했던데 지금 이제 VS로 바뀌었는데 이제 VS 사업본부에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텔레매틱스 시스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조명 회사인 GKW를 또 2018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이제 차량용 조명 시스템도 지금 LG전자가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 네. 파워트레인이 뭐냐면은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거든요. 뭐 전기 모터, 인버터 이런 장치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세 개가 큰 축으로 지금 세 개의 축으로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VS랑 GKW 쪽 사업만으로도 이제 되게 좀 위협받는 네. 기존의 전장 회사들은 조금 LG가 드디어 제대로 된 자동차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LG 하면은 또 백색 가전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백색 가전의 핵심은 모터예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에어컨. 모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 또 제일 핵심 부품은 모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그나와 LG가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전기차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지금 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LG 마그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다들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예. LG 전기 모터가 어떤 전기차에 들어가 있을까? 예.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GM.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뭐 포드랑 스텔란티스 이런 보통 미국 3사가 보통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LG 모터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많이 써요. 네.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의 전장 사업도 앞으로 계속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차용 모터 만들 만한 회사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죠.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보쉬?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모비스. 네, 그리고 이제 LG. 뭐 LG도 있고요. 테슬라도 직접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자기 거 직접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덴소 이런 회사들도 이제 부품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도 만들고 있고요. 네네네. 탑 클래스 이제 티어 1 회사들은 대부분 만들고 있고요. 뭐 또 독일의 ZF 같은 회사들도 네네네. 관련된 또 동력 계통을 만들고 있는데 LG가 워낙 그 브랜드 이미지가 사실은 좋아요. 국내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LG 가전에서 워낙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LG에 부품이 들어가면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평균 이상의 성능을 낼 것이다. 이런 그런 브랜드에 대한 좀 신뢰가 있어요. 네, 신뢰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아. 뭐 아까 이선엽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에 이제 BYD 차량 탔을 때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LG의 모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LG가 들어갔다는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에 BYD 공급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 업체들 중국의 SAIC라고 하는 곳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중국 다른 회사들도 이제 LG의 이런 모터를 점점 채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LG의 이런 전장 사업이 잘 나가다 보니까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 때 이제 55조였거든요. 누적 수주가. 네. 이게 이제 이때까지는 마그나랑 합병하기 전이었어요. 21년도에 합병하고 당시는 이제 60조였고 이때까지도 그냥 LG 순수 LG의 그런 뭐 누적 수주 규모였는데 작년에 이제 80조까지 커졌고요. 올해는 이게 다시 100조까지 지금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장 부분이래요. 네. 전장 부분 뭐 이게 한 해에 100조를 한다는 건 아니고 누적 수주 규모긴 한데 근데 이제 100조가 되면은 이거는 상당하고요. 1년 만에 20조를 수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국내 최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는 현대모비스잖아요. 네. 현대모비스의 올해 수주 목표가 7조에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규모를 LG가 그렇게 지금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 엄청 크죠. 네. 근데 LG가 이렇게 지금 수주가 커지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자동차 전장 부품의 수주는 한 2, 3년 뒤부터는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LG전자가 본격적으로 VS 사업본부에서 매출도 많이 낼 거고 실적도 엄청 올라갈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야, LG 전장 쪽은 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네. 진짜 확실히 그리고 모터는 전 이제 모터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 네. 모터는 일단 차 한 대면 바퀴당 하나씩 들어가나요? 아니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쓰나요? 보통 전륜, 후륜으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네. 지금 4개 각 바퀴에 이제 모터를 다는 인휠 모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단가도 엄청 올라갈 거고 LG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네네네. 보통은 이제 2개 정도 쓰고. 네. 근데 LG가 사실은 원래 되게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네.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네.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한 2010년도부터는 계속 1등이에요. 세계 1등을 계속 해왔어요. 텔레매틱스는 뭐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뭐 내비게이션에 쓰는 통신 장비, 뭐 인터넷을 위한 통신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보통 부품들을 텔레매틱스 자동차용? 부품, 네, 자동차용. 자동차도 통신을 요즘 다 하잖아요.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작게는 안테나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를 텔레매틱스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LG가 세계 1등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 거의 시장의 23에서 25% 정도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가 원래는 잘했는데 그게 사실 큰 돈은 안 돼요. 근데 큰 돈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그런 고부가가치 부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는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LG 그렇고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삼성? 삼성도 잘 합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만을 2017년도 때 이제 80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하만이 왜 그때 인수할 때 좀 논란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10조라는 단어가 지금이랑 단어 좀 약간 그 사람들이 오는 의미가 달랐어요. 10조 지금 10조 하면 M&A에서 좀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하만 매출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어떻게 저걸 살 수가 있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만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만 카돈 오디오 뭐 B&W 오디오 이런 오디오 회사로 생각을 했지 전장 부품 회사라고는 많이들 몰랐거든요. 근데 인수를 하고 보니까 여기가
전장 부품 쪽에서 완전 알짜 기업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로 지금 국내 매출도 1분기 매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네. 이제 국내 6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올해 1분기 실적이거든요. 보면은 1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모비스. 이제 1분기 매출이 14조 6,670억 원이고 2위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이제 하만의 VS 그 전장 부품 매출이 그래요? 3조 1,65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도 1,289억으로 뭐 높은 편이에요. 영업이익률을 옆에 보시면은 혼자 4%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그럼 저 하만 전에는 없었었어요, 저기? 하만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네. 엄청 적었죠. 아. 네, 삼성 전기랑 같이 해서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MLCC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있긴 했는데 지금 하만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쏟고 있는 곳이 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삼성전자 제일 잘하는 거는 역시 반도체잖아요. 네네.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SoC 사업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쪽이 아마 뚫리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보다도 몇 배 이제 매출이 아마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세탁기 저 뭐 냉장고 다 모터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고 있죠. 네. 그것도 자동차 모터처럼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를 사업화할 아직 계획은 없고요. 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다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좀 자동차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도 하만이 원래 이제 연간 한 영업이익이 한 6,800억 정도 내는 회사였는데 인수를 하고 나서 그것보다도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네. 그게 시너지가 없다, 잘못된 인수가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 이후부터 이제 삼성이 전장 부품에 대한 전략을 조금 바꾸고 SoC 사업 쪽을 우리가 좀 강화를 합시다. 네. 그리고 미래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쪽의 사업을 좀 강화를 하기로 바꾸고 난 뒤부터 지금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제 8,800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드디어 이제 전장에도 힘을 좀 실어보자라고 네. 하면서 최근에 미국 가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만나고 왔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일론 머스크 만났죠. 예, 만나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당연히 비공개지만 음흠. 다들 예상하는 거는 이제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테슬라가 설계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서 주는 네네. 그런 관계인데 이제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전장 사업에 협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좀 다들 추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제일 기대를 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고 네네. 이제 또 최근에 독일의 BMW 회장 올리버 집스 회장이 또 한 번 왔었거든요. 그때 와서도 이제 뭐 BMW의 그 i7 전기차를 막 보여주고 같이 세레모니도 하고 10대를 구입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그때 오갔던 이야기는 당연히 비즈니스 이야기였고요. 그 i7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그 뭐죠? 그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배터리 이제 107kW짜리 엄청난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되게 아쉽게도 네. BMW의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LG 걸 LG 쓰고 거예요? 있어요. 네. 그 삼성과 이제 BMW는 예전부터 전기차 부분에서 협력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 모비스는 어떻습니까? 모비스. 모비스는 짧게 좀 볼까요? 잘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은. 네. 제 자료 한번 보시면은 모비스가 얼마나 잘하느냐면은 세계 6위의 그 자동차 부품 기업이에요. 1등이 당연히 보시고, 2등이 이제 일본의 덴소, 3등이 독일의 ZF, 4등이 이제 캐나다의 마그나. 이 마그나가 LG랑 LG 같이 거 하는 마그나. 같은 거. 네. 이제 5등이 일본의 아이신, 6등이 현대모비스예요. 되게 잘하는 거죠. 네. 모비스가 잘하는 부분은 뭐 역시나 또 전장 사업 부분이고 모듈 부분이고 이쪽인데 현대모비스도 모터를 직접 만들고 있고 어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오닉 5, EV6, EV9 여기 들어가는 모터를 다 현대모비스가 만들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번 CES랑 서울 모터쇼 때 좀 화제가 됐던 그 크랩 워킹 하던 차가 이렇게
평형 주차를 옆으로 이렇게 차가 가면서 주차할 수 있게 됐던. 개처럼 움직이는. 네. 그것도 현대모비스가 이제 자체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되게 좋고. 네.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항상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벤츠라든지 여러 지금 다른 업체들한테도 공급을 늘리고 있고요. 올해 그 7조, 8조 지금 수주 목표가 사실은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네네. 이거를 다 따내게 되면은 뭐 세계 5위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를 직접 만드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테슬라 같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갖다 쓰거든요. 가져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모비스의 이제 그런 최근에 아이오닉 5나 EV6 GT 뭐 이런 모델은 뭐 최고 출력 577마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포르쉐 웬만한 차보다 빠르고 거의 페라리, 람보르기니급으로 빠른 그런 속도예요. 그 정도의 파워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업체들은 지금 컨택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늘어나면은 수주가 늘어나면은 조만간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비스 주가가 조금은 약간 막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또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애플이 저 LG랑 같이 저 애플카나 만들면 좋겠다 그죠? 네, 애플카는 참 저도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뭐 몇 년 전에 기아가 애플을 뭐 수주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LG가 애플카를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돌면서 아니라는 뭐 말이 바로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또 반짝 올랐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LG가 할 거라는 기대는 참 많이들 갖고 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그나라는 회사가 위탁 생산을 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회사거든요. BMW 5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지금 LG 마그나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기어의 아이페이스 같은 전기차도 직접 만들어 본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이유가 얘네가 만들면은 누가 마그나에게 맡기겠습니까? BMW는 제규어가 여기에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러네. 얘네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LG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얘네는 대량 양산 기술이 없는데 마그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둘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애플이 맡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거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쪽 부분에 좀 양산 기술이 좋잖아요. 현대 기아가 거기다 EGMP를 또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다 보니까 그때 현대보다는 기아 쪽에 조금 많이 많았던 게 현대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분명히 집중을 할 거고 기아는 당시에 그때 플랫폼 장사를 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기획팀에서는 그걸 되게 좀 구상을 했었어요. 네. 이 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면 전기차 플랫폼이 없는 다른 회사들이 우리 이제 현대 기아에 와서 플랫폼을 사가지 않겠냐. 그렇죠. 그 장사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애플과 약간 좀 이야기가 사실 오갔던 건 실제로 있긴 있었습니다. 뭐 확정이 된 게 없어서 문제였지만. 그리고 또 지금 애플카 하면은 다들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 조금 하지 않겠냐. 네, 중국의 애플 아이폰도 사실은 중국 팍스콘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팍스콘에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야기가 소문이 많이 돌았었죠. 그 소문이 되게 설득을 얻었던 게 당시에 이제 폭스콘이 전기차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폭스콘 오토 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폭스콘이 자동차 만드는 기술까지 갖추게 되면은 당연히 애플카를 만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건너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폭스콘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긴 했다고는 해요. 하자고? 네. 근데 애플이 폭스콘에 아이폰은 맡기지만 애플카는 못 맡기겠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동의가 되는 게 아시겠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면은 그냥 껐다 키거나 아니면 가다가 꺼져도 통화가 꺼질 뿐이지 큰 탈은 없거든요.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가다가 꺼지게 되면은 큰일이죠. 그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 애플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나중에 애플카를 좀 같이 협력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유. 자, 오늘 이제 전장 이야기하면서 애플카 얘기 쭉 나와봤는데
어떻게 요즘은 차들이 정말 빨리 이제 바뀌잖아요. 새로운 모델도 많이 나오고. 그쵸. 다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지금 적응하고 있는 거죠? 앞서가고 있고. 엄청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미래에 아마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자율주행차도 보급화가 이루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완성차 기업은 몇 개 없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고 뭐 같이 거론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테슬라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GM도 있고 벤츠도 있고요. 뭐 몇 개 대형 그런 이제 대중차 중에서는 한 3-4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가 꼽히고 있고 뭐 실제로 현대차, 폭스바겐, 테슬라가 향후에 이제 빅3가 될 거다라는 말이 그렇습니까? 많고요. 네. 뭐 물론 뭐 중국 차인 BYD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커질 테지만 뭐 전통적으로 지금 회사들 중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아마 현대차와 폭스바겐 그리고 토요타가 아무래도 좀 정신을 차린다면 네, 전기차 쪽에 다시 조금 막 다시 좀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아마 그 세 회사가 좀 앞서 나갈 것이고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 아하. 중고 업체 중에서는 BYD 이렇게 지금 아마 좀 5강 형태를 이루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예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SML은 류종훈 기자와 함께 전장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주말에 어디 계획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 저는 네, 잠깐 부모님 좀 모시고 아. 네, 잠깐 가까운 데 다녀올 아유, 계획이 있습니다. 효자입니다. 베리 효자. 아닙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류종훈 기자님, 네 오늘도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효도 많이 하시고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SML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